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동로마 제국을 부활시킨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이 아내이면서 또 유명한 그 로마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여자로 칭송받고 있는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부인인 황후 테오도라와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저 서로마 제국이 서기 476년에 멸망을 했죠. 서로마 제국이 서기 476년에 멸망을 했을 때 그 멸망을 시킨 것이 게르만족의 왕인 오도아케르입니다. 그 오도아케르를 죽인 정벌한 동로마 제국의 장군이면서 나중에 동고트족의 왕이 된 테오도리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자 황후 테오도라는 500년에 태어나서 548년에 48, 48살에 죽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부인이고 황후죠. 외모가 아주 미모가 뛰어난 여자로 되어 있는데 이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서기 482년에 태어나서 565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황후 테오도라보다도 더 먼저 태어났다 더 나중에 죽었죠. 그래서 83세까지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유스티니아누스 1세와 이 테오도라의 나이 차이는 18살 차이, 한 20살 차이 나는 거죠. 이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서기 527년부터 565년까지 재위를 했으니까 45살, 늦은 나이에 45살에 즉위를 해서 38년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주 그 외모도 뛰어나고 미모에다가 명석하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서 로마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여인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증응을 했기 때문에 유스티니아누스 1세와 더불어서 동방정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성인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정교,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쪽 이쪽 동쪽 지역에 있는 동로마 제국은 이제 동방정교, 기독교가 변형된 동방정교를 믿고 있었죠. 근데 이 테오도라의 아버지는 그리스의 영토인 키프로스 출신입니다. 키프로스는 어디냐면은 그 터키하고 그 이제 터키 그 톡 튀어나온데 그 밑에 지역이 이제 그 레반토 지역이죠. 터키 밑에 이제 시리아도 있고 레바논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쭉 이제 뭐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레반토 지역 그 그러니까 그쪽 지역 터키 밑에 그 사이에 있는 게 이제 그 키프로스 섬인데 상당히 큰 섬이죠. 이 아버지가 여기 출신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그리스 계통이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 와서 이 아버지가 전차 경기장에서 곰을 조련하는 조련사로 일하는 아주 하층 계급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아버지를 따라서 다니면서 그 경기장에 무희 춤추는 여자 또는 배우를 하면서 이제 매춘부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하도 이제 예쁘니까 높은 사람도 눈에 띄어서 펜타폴리스 총독인 헤케볼루스의 정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인이 된 거죠. 그러다가 리비아에 가서 이 사람하고 다시 이제 또 이혼을 하죠. 리비아에서 이제 이혼을 하고 리비아는 이제 어디냐면은 그 이집트 옆이죠. 이집트 옆에 이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죠. 거기에서 이제 이 펜타폴리스 총독하고 이혼을 하고 무위 활동을 하다가 알렉산드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 옆에 이제 리비아 옆에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거기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귀환을 해서 이쁘니까 그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조카, 이 조카가 이제 원로원의 의원이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유스티니아누스입니다. 이 사람하고 다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525년에 25살 때 황제인 유스티니아누스 1세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황제는 43살이었고요. 뭐 아직 힘이 왕성할 때죠, 둘 다. 여자는 25, 남자는 43.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황후가 되면서 황후의 칭호가 이제 아우구스타죠. 그 황제는 아우구스트,
황후는 아우구스투, 황후는 아우구스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국정의 조언자 역할을 하면서 국정에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532년에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32살 때죠. 그러니까 그 황후가 된 지 이제 7년 만에 니카의 난이라는 것이 동로마 제국에서 발생합니다.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다가 경기에 그 열광한 이제 관중들이 두 파로 나뉘어서 하나는 이제 청색당, 하나는 이제 녹색당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황제를 시민들이 옹립을 하면서 황궁으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제는 이제 놀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황제를 옹립을 하며 쳐들어왔기 때문에 황제가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거를 이 황후가 설득을 하면서 황제가 도망을 가면 안 된다. 저들하고 당당하게 맞서라. 이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측근인 벨리사리우스 장군이라고 유능한 벨리사리우스 장군을 불러서 반란을 진압을 하고 반도들을 모두 처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황제는 이 반란한 사람들을 시민들을 용서해 주려고 했지만 황후가 단호하게 이놈들은 반드시 처형을 한다 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이 황후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어린 소녀들의 인신매매를 금지를 하는 법을 정하고 또한 이혼법을 여자들에게 유리하게 정하기도 합니다. 여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강간을 한 사람은 사형을 시키는 아주 단호한 조치도 취하게 됩니다. 548년에 48살 때 암으로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동고트족의 왕인 테오도리크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하도 그 업적이 뛰어나고 동로마 제국의 장군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동고트족의 왕이 됐기 때문에 이 테오도리크를 그 이제 그 위대한 테오도리크다. 그래서 위대하다는 게 이제 마그누스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를 때 테오도리쿠스 마그누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454년에 태어나서 520년에 죽었죠. 72살에 죽었으니 뭐 적당하게 죽은 거죠. 제위는 이제 488년부터 동고트족의 왕으로 제위한 것은 488년부터 526년까지. 그러니까 34살에 즉위를 해서 38년 동안 제위를 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군인으로 있다가 이탈리아 군주를 하게 되고 동고트 왕국의 초대 국왕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원래 동고트족의 왕인 튜다미르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동고트족이 이제 동로마 제국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면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볼모로 잡혀가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하고 청년 시절하고 뭐 이런 시절을 전부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서 인질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483년에 29살 때 그렇지만 이제 그 볼모로 있으면서도 좀 똑똑하고 유능하고 일을 잘했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에서 그 높은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인해서. 그래서 29살 때 군사대장이라는 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거죠. 군대의 통치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군사대장을 부르는 거를 마기스테르 밀리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책 이름이 마기스테르 밀리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84년에 30살이 되었을 때 젊은 나이에 로마의 집정관을 하게 됐어요. 집정관은 이제 최고의 직책이죠. 그 로마는 전통적으로 원로원이 이제 이제 결정을 하지만은 그 이제 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 직책자를 집정관을 2명을 뽑죠. 2명을 뽑아서 각각 임기 뭐 한 1년, 2년 요 정도만 딱 줘서 2명을 뽑고 그다음에 이제 또 딴 최고 직책자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최고의 직책인 집정관이 됐습니다. 488년에 34살 때에 이제 그 집정관이 된 지 4년 후에 동고트족의 왕으로 추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은 이 동고트족이 이 동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동로마 제국 내에서는 이제 그 지위가 좀 약하죠. 이 동고트족의 지위가. 그래서 거기 동로마 제국에서 거주하는 동고트족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포이데 라티 이런 걸로 이 포이데 라티라고 이제 규정돼서 이제 거기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이 포이데 라티는 어떤 그 범위 내의 동로마 제국 시민이냐 하면은 로마 제국 내에
살고 있는 이민족, 소수 속주민들 이런 사람들을 포이데라테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은 주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의 지배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병력으로 제공될 수 있다. 전투에는 로마를 도와라. 나머지는 이제 다 시민권도 안 주고, 그러니까 뭐 어떤 고난 책임도 안 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로마의 지배도 안 받고 또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뭐 거의 자유민 신세지만은 전쟁 때는 동원이 된다. 요 조건만 하나 이제 되고 있는 그 속주민들, 이민족들은 이제 포이데라테 이렇게 부르게 돼 있어요. 그걸로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어떤 그 신분의 제한이 있는 거죠. 로마 시민은 아니고. 하지만은 이 사람이 그 로마에서 집정관, 최고의 행정관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능력도 보여줬고, 출중한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고투족이 왕이기 때문에 동고투족을 어떤 통솔하거나 지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무시를 할 수는 없는 존재죠.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제논이었는데 이 제논이 그 보니까 그 서로마 제국 그러니까 뭐 이탈리아 본토 로마에 있던 서로마 제국이 서기 476년에 게르만족의 오랑캐인 오도아케르한테 멸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동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인 제논이 안 되겠다. 저 서로마 제국의 그 오랑캐들을 몰아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 그 테오도리크를 이제 살살 꼬십니다. 그래서 오도아케를 좀 몰아내자. 근데 동로마 제국이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서로마 제국 로마에 있는 그 오랑캐를 몰아내자 해서 이제 그럼 좋다. 내가 이제 가보겠다. 내가 해보겠다 해서 이제 테오도리크가 동로마 제국의 군대,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 동고투족 그 군대를 이제 몰아서 이제 이탈리아로 도착을 합니다. 34살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동고투족이 왕이 되자마자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다음에 489년에 이제 35살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그 북부에 있는 그 밀라노에서 밀라노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도아케를 이제 격파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손조 전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다 전투도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이 테오도리크가 승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연승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그 오도아케르를 격파를 못하고 이제 장기전에 이제 들어가서 계속 이제 이탈리아 북부에서 이제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오도아케르하고 테오도리크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4년이 지난 493년 39살이 되었을 때 이 당시에 이제 서로마 제국을 로마를 오도아케르가 점령을 했지만 수도를 이탈리아 북동부에 있는 라벤나라는 데로 이제 수도를 옮겼습니다. 수도가 이제 그 라벤나가 돼 있는데 오도아케르가 라벤나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그 테오도리크가 드디어 39살 때 493년에 점령을 하고 오도아케르를 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로마를 지배를 하게 되었는데 서로마를 이제 자기 그 동고트의 그 법으로 한 게 아니라 로마의 기존에 있던 법대로 통치를 하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통치를 잘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 뭐 이쪽 지역 서유럽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던 게 이제 프랑크족이 이제 막 강성해졌죠. 프랑크족도 이제 게르만족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쪽을 이제 프랑스 쪽을 지배를 했는데 이 프랑크족의 저기 수장 왕이 이제 클로비스 1세입니다. 클로비스 1세. 클로비스 1세의 여동생을 왕비로 맞아들이면서 결혼 동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다른 오랑캐들, 다른 게르만족인 서고트족, 그다음에 이제 반달족은 이제 북아프리카를 나중에 지배를 하게 되고 서고트족은 이제 나중에 이제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부르군투족, 이 게르만족들하고 서로 또 동맹을 맺게 되겠습니다. 이 부르군투족은 누구냐 하면은 부르군투족은 발트해 발트해가 저쪽이죠.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쪽이 발트해죠.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맨 위쪽에 있는 게 노르웨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동쪽에 있는 게 이제 핀란드, 그다음에 노르웨이 밑에 있는 게 스웨덴,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그 밑이 이제 발트해가 되겠죠. 발트해가 되고 이제 북해하고 이제 바로 연결되고 되는데 그 발트해의 이제 스웨덴 밑으로는 이제 덴마크가 이제 뾰족 튀어나와 있고, 덴마크의 이제 왼쪽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프로이센,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이제 저 발트 삼국이 있죠. 발트 삼국이 이제 어, 에트루리아, 뭐 리투니아,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발트 삼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이제 폴란드까지 이제 쭉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이쪽에 발트해 쪽에 있는 발트해 남쪽에 있는 게르만족, 동게르만족, 약간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뭐 발트해 남쪽의 동쪽, 그러니까 이제 뭐 덴마크라든가 이쪽에 지나서 이제 약간 러시아 쪽에 이쪽에 있던 족들이 이제 부르군드 쪽인데, 얘네들이 이제 거기서 이주를 해서 남쪽 남프랑스에 이제 정착을 한 것이 이제 부르군드 쪽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테오도리크는 이제 일단은 오도아케르를 이제 죽이죠. 살해하고 이제 그쪽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한 거죠. 이탈리아를 이제 지배를 하게 된 건데, 506년에 54살이 되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프랑크족의 왕인 클로비스 1세와 전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클로비스 1세의 여동생을 왕비로 맞아들였지만은 뭐 뜻이 안 맞으니까 뭐 여동생 뭐 하나 따위야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하고 이제 프랑크족하고 전쟁을 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쟁이 이제 523년 69살 한 15년간 계속 이제 프랑크족하고 전쟁을 하게 됐죠. 그다음에 전에 그 전쟁을 하기 전에 505년에 53살 때는 이제 소고트족, 이 사람이 이제 동고트 왕인데, 소고트의 왕이 상당히 어렸기 때문에 소고트 족에 대한 왕에 대한 섭정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고트족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계기를 마련을 했죠. 여러 가지 동맹도 마련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테오도리크가 북쪽에 있는 프랑크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에 이제 자리를 잡은 이제 남쪽에 있는 반달족, 이런 외세의 침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도아케르가 살해된 거, 이 테오도리크한테 살해된 것이 서기 493년, 그러니까 테오도리크가 39살 때, 가장 왕성한 나이 때 죽인 거죠. 그러니까 476년에 오도아케르가 로마를 멸망시키고 서로만 지금 멸망시키는데 476년인데, 그 위에 이제 493년에 이제 오도아케르가 죽었으니까 로마를 멸망시키고 나서 거의 한 17년 후에 이제 자신이 이제 살해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